여러분 안녕하세요. 5시간 투자해서 수능 한국사 1등급 맞기의 신쌤입니다. 오늘이 그 17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의 주제는 일제강점기, 그 중에서도 1930년대 이후 민족 말살 통치기입니다. 자, 그럼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1번 2021년도 기출문제네요. 밑줄 친 사건을 주도한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우리 프랑스는 지난 10여 년 동안 김구를 보호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김구가 단원을 보내서 일왕에게 폭탄을 던진 사건을 빌미로 일본은 우리에게 김구를 체포해 넘기라고 요구할 것입니다. 여러분, 김구가 단원을 보내서 일왕에게 폭탄을 던진 이 사건은? 그렇죠. 이봉창 의사의 의거. 그런데 이봉창 의사는 어디에 소속되어 있었다? 그렇죠. 한인애국단. 따라서 이 문제는 한인애국단에 대한 옳은 설명 찾아라, 이렇게 되겠네요. 보기 한번 볼까요? 1번 예송을 전개하였다. 예송은 조선 17세기 현종 때 있었던 일, 전혀 상관없고. 2번 한성순보를 발행하였다. 한성순보는 1883년 최초로 발행된다. 한성순보,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신문,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고. 하지만 여러분, 한인애국단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고. 3번 관민공동회를 개최하였다. 관민공동회는 1898년 독립협회가 개최하네요. 4번 윤봉길이 단원으로 활동하였다. 그렇죠, 여러분. 4번 정답. 우리 한인애국단의 대표적인 단원 2명, 이봉창 의사, 윤봉길 의사. 4번 정답. 5번 청해 선진문물 수용을 주장하였다. 이건 18세기 북학파에 대한 설명이네요. 자, 여러분, 이 1번 문제에서 묻고 있는 것은 그렇죠. 이 문제는 한인애국단에 대해 묻고 있네요. 자, 그럼 한인애국단 정리해 보겠습니다. 1931년 만주사변을 계기로 침체에 빠진 임시정부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김구는 한인애국단을 조직한다. 한인애국단은 의열당과 마찬가지로 의열투쟁을 수행한 단체인데 그 첫 번째 의거가 이봉창 의사의 의거. 1932년 1월 이봉창 의사는 일본 도쿄에서 일왕인 히로히토에게 폭탄을 던져 폭사를 시도했으나 아쉽게도 폭탄이 터지지 않아 실패하고 만다. 이 일을 계기로 일본은 상하이 사변을 일으켜 군대를 동원해 상하이 지역에서 중국군과 전투를 벌여 승리하는데 일제는 1932년 4월 일왕의 생일인 천장절에 이 상하이 사변 전승 축하 기념식도 같이 기획한다. 이때 행사장인 상하이 홍커우 공원에서 기념식 단상에 폭탄을 던져 당시 상해 파견 일본군 사령관인 시라카와 대장을 폭사시키고 수많은 일제 고관대작들에게 큰 부상을 입힌 의거가 바로 윤봉길 의사의 의거. 이 윤봉길 의사의 의거를 계기로 중국 국민당 정부는 일제가 패망할 때까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전폭적으로 지원하게 되고 이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활동도 활기를 띠게 된다. 하지만 이 사건 이후 임시정부는 일제의 탄압으로 상하이를 떠나 항저우, 난징, 항커우 등지로 근거지를 옮기며 활동해야만 했다. 까지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2번, 이것도 2021년도 기출문제네요. 밑줄 친 시기에 일제가 실시한 정책으로 옳은 것은? 이 자료에는 중일전쟁 이후 국가총동원법이 시행된 시기에 일제에게 수탈당한 사람들의 슬픔과 분노가 담겨 있습니다. 신고산이 우르르 화물차 가는 소리에 지원병 보낸 어머니 가슴만 쥐어뜯고요. 여러분, 게임 끝났죠? 키워드 보니까 지원병 나왔고, 아이고, 첫 번째 줄에는 중일전쟁 이후 국가총동원법이 시행된 시기. 여러분, 지원병 나오고 국가총동원법이 시행된 이 시기는 그렇죠, 민족말살 통치기. 따라서 이 문제는 민족말살 통치기에 일제가 실시한 정책 옳은 것 찾아라. 1번 황국신민 서사 암송을 강요했다. 1번 정답. 일본은 민족말살 통치기 때 황국신민 서사를 암송하게 하였고 그 다음에 국가총동원법을 시행해서 인적, 물적 극심한 수탈을
자행하였다. 1번 정답. 2번 구주 오소경 제도를 정비하였다. 이거는 통일신라시대 신문왕의 업적이네요. 여러분 이 문제에서 묻고 있는 건 일제가 실시한 정책입니다. 통일신라시대 신문왕 일본 제국주의자 아니에요. 2번 탈락. 3번 홍범 14조를 반포하였다. 홍범 14조는 고종이 1894년도에 반포했는데 고종도 일본 제국주의자 아니에요. 4번 영정법을 시행하였다. 영정법은 조선의 인조가 시행. 인조 역시 일본 제국주의자 아니고 5번 노급을 폐지하였다. 여러분 관료전을 지급하고 노급을 폐지한 것도 통일신라시대 신문왕. 이것도 틀린 거.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자, 이 2번 문제에서는 민족말살 통치기 때의 일제의 식민지 지배정책에 대해 묻고 있네요. 자, 그럼 민족말살 통치기 정리해 보겠습니다. 1931년 만주사변을 일으킨 일본은 이후 1937년 중일전쟁, 1941년 태평양 전쟁으로 전쟁을 점차 확대하면서 1945년 패망할 때까지 군부 중심의 통제불능의 전시체제를 실시한다. 따라서 식민지 지배 방식도 소위 민족말살 정책으로 변한다. 일제는 우선 황국신민서사를 암송하게 하고 신사참배, 궁성묘배 등 황국신민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조선민족을 말살하려고 하였고, 또한 1937년 중일전쟁이 발발하자 전시체제를 노골화하여 1938년 국가총동원법을 시행하여 인력과 물자의 수탈을 강화한다. 이때 공출제를 실시해 미국과 금속류를 강제로 뺏어가는 등 물적 수탈을 강화하였고, 학도지원병제, 국민징용령, 징병제, 여자정신대 근무령 등을 차례로 실시하면서 인적 수탈도 강화한다. 그리고 이때 일제는 일본군 위안부를 강제로 동원하는 반인륜적 범죄도 서슴지 않았다. 까지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3번 2020년도 기출문제네요. 밑줄 친 시기에 일제가 실시한 정책으로 옳은 것은? 기념일로 보는 한국사 8월 14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1991년 8월 14일 고 김학순 할머니가 일본군 위안부 생존자 중 최초로 피해 사실을 공개 증언하였다. 고 김학순 할머니는 중일전쟁 이후 일제가 국가총동원법을 시행하여 인력과 물자를 수탈하던 시기에 끌려가 일본군 위안부로 고통을 당하였다. 여러분, 일제가 국가총동원법을 시행하던 시기는 그렇죠. 민족말살 통치기. 따라서 이 문제는 민족말살 통치기 일제가 실시한 정책 옳은 것 찾아라. 1번 별기군을 창설하였다. 별기군은 조선 개화기 때 고종이 1881년 창설한 신식군대. 전혀 상관없고. 2번 전시과를 실시하였다. 전시과 고려 때 얘기네. 고려 때. 3번 궁극기무처를 설치하였다. 궁극기무처는 1894년 갑오 1차 개혁 때 개혁의 핵심 기구. 4번 미국 공출제를 시행하였다. 4번 정답. 여러분 여기 문제에서 나왔죠. 국가총동원법 시행되면서 그렇죠. 공출제가 시행돼서 미국과 금속류를 강제로 뺏어갔다. 4번 정답. 5번 교육입국조서를 반포하였다. 교육입국조서는 1894년 말 시작돼서 1895년까지 시행된 갑오 2차 개혁 때 반포된다. 정확하게는 1895년 2월 반포된다. 어쨌든 여기 나와 있는 민족말살 통치기하고는 전혀 상관없고, 따라서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자, 이 3번 문제도 2번 문제와 마찬가지로 민족말살 통치기 때 일본군 위안부에 대해 묻고 있네요. 정리된 사람은 그냥 넘어가시면 되고, 아직 정리 안 된 사람은 2번 문제 핵심 요점 다시 한번 복습. 자, 그럼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4번 2018년도 기출 문제네요. 밑줄 친 우리 군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우리들의 어머니인 우리 조국 삼천리 강토의 진주를 실현코자 국내 진공작전을 계획하였으니 당시 주중 미군 현지 사령관의 원조를 받아 우리 군대 일부 대원을 선발하여 특수비밀훈련이 시작되었던 것이다. 여러분, 국내 진공작전을 미군과 함께 수행하려고 했던 우리 군대는 그렇죠. 한국광복군이네요. 따라서 이 문제는 한국광복군에 대한 옳은 설명 찾아라. 1번 양세봉의 지휘하에 활동하였다. 여러분, 양세봉의 지휘하에 영릉가 전투에서 승리한 부대는 그렇죠. 조선혁명군. 2번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창설하였다. 2번 정답. 여러분, 한국광복군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직할부대라서 1940년 창설된다. 2번 정답. 3번 쌍성보 전투에서 일본군을 무찔렀다. 여러분, 쌍성보, 사도하자, 동경성, 대전자령 전투에서 일본군을 무찌른 부대는 그렇죠. 지청천의 한국독립군. 4번 예난에서 중국 공산당과 연합하였다. 이건 조선의용군. 조선의용대 아니에요. 조선의용군이라고 하셔야 됩니다. 5번 봉오동에서 일본군의 대승을 거두었다. 이거는 홍범도의 대한독립군. 여러분, 3번하고 5번도 헷갈리시는데 조심하셔야 돼요. 지청천의 한국독립군이 3번 정답이었고 5번은 홍범도의 대한독립군, 한국독립군, 대한독립군 구분하셔야 됩니다. 어찌됐건 이 4번 문제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자, 이 4번 문제에서 묻고 있는 것은 그렇죠. 이 문제는 한국광복군에 대해 묻고 있네요. 자, 그럼 1930년대, 40년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활동과 한국광복군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1932년 김구가 주도한 한인애국단 소속 윤봉길 의사의 의거로 인해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일제의 탄압을 피해 상하이를 떠나 난징, 광저우 등 중국의 이곳저곳으로 근거지를 옮겨 다니게 된다. 그러다 1940년 9월 중국 국민당 정부가 임시수도로 정한 충칭에 대한민국 임시정부도 자리를 잡게 된다. 충칭에 정착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중국 국민당 정부의 지원을 받아 그동안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염원이었던 한국광복군의 창설을 마침내 이루는데 총사령관에는 지청천을, 참모장에 이범석을 임명한다. 또 임시정부는 곧바로 4차 개헌을 단행해 지도체제를 주석제로 바꾸고 김구 주석을 중심으로 활발히 활동한다. 임시정부는 1941년 태평양전쟁이 발발하자 대일선전포고문을 발표하였고 이에 한국광복군은 연합군의 일원으로 태평양전쟁에 참전한다. 한국광복군은 1943년 영국군과 연합하여 인도, 미얀마 전선에 투입되기도 하였고 1945년에는 미군의 지원하에 국내 진공작전을 준비하였으나 일제가 1945년 8월 15일 갑자기 항복하는 바람에 국내 진공작전은 실행하지 못하였다. 이 정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것으로써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